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풀리는가? 성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상황과 시간, 그리고 운의 산물이다. 나심 탈레브. 이 말은 불편하다. 그러나 정직하다. 우리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란다. 하지만 현실은 자주 그 믿음을 배신한다. 어떤 사람은 피를 토하듯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출발선이 다르다. 성실한 이가 무너지고 요령 좋은 사람이 앞서간다. 이런 부조리를 인정하는 순간 인간은 깊은 회의를 마주하게 된다.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애쓰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멈춰선다. 어릴 적 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하루도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다. 대학 입시에서도 졸업 후 취업에서도 노력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결국 그는 스스로를 탓했고 그 탓은 죄책감이 되어 마음의 무게가 되었다. 노력했으나 이룰 수 없었던 사람에게 우리는 무어라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도 더 열심히 해봐란 말이 얼마나 잔인한가? 노력은 필수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알랭드 보통은 말한다. 노력은 조건일 뿐이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돌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의 과거 노력에만 집중한다. 그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기회를 먼저 가졌는지는 무시한 채 말이다. 그렇게 노력만이 전부라는 허상이 만들어진다. 당신도 아마 알 것이다. 실력도 있고 끈기도 있는데 번번이 기회를 놓친 사람, 또는 타고난 센스 하나로 수월하게 길을 열어가는 사람. 노력은 분명히 아름답다. 하지만 아름답다고 해서 세상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줄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현실은 냉정하다. 그러므로 먼저 인정해야 한다. 노력은 필요하되 만능은 아니며 때로는 잔인한 결과 앞에서 무력하기도 하다는 것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은 절반만 진실이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반드시 오는 것은 아니다. 그 기회 자체가 불평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부터가 이미 선발된 자의 특권이다. 그러므로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던 이유를 단지 준비 부족으로 돌리는 것은 폭력이다. 이 사회는 구조적으로 불공평하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재산을 물려받는 것,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노력과 무관한 조건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조건을 노력의 결과처럼 포장한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당연한 보상이라 믿고 가지지 못한 자를 노력하지 않은 자로 단정짓는다. 이런 시선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냉소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 노력해야 할까? 그 이유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다. 노력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자존감의 증거이기도 하다. 세상은 나를 몰라주더라도 나만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것이 노력의 본질이다. 결과는 외부의 일이고 노력은 내부의 일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노력은 헛되지 않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말했다. 한계 상황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실존하게 된다고. 삶의 불공평함을 마주한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질문한다.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외부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태도. 그것이 노력의 진짜 쓰임새다. 결국 노력은 삶을 통과하는 방식이다. 모든 노력이 보상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기회를 얻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이 무의미하진 않다. 그것은 우리 안에 어떤 존재의 자세를 세운다. 무너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 인정받지 못해도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결코 외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노력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그 양면성을 직시하는 것이 어른이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냉정함과 체념의 경계에서 나만의 삶의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한다. 2편.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신은 공평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인간이 공평을 만들 책임이 있다. 존 롤스.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말한다. 출발선이 공평하지 않다면 누구라도 불공평한 룰에 저항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노력의 증거라 여기며 가진 자의 자리를 굳게 지키려 한다. 세상은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 어쩌면 공정하다는 착각 자체가 특권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정한 경쟁을 배운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성실하면 승진하고, 착하면 보답받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는다. 출발선이 다르고 규칙도 제각각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들보다 두 걸음 앞에 서 있고, 누군가는 아무리 달려도 출발선조차 밟지 못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코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진실이지만 책임 회피의 알리바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그 불공평을 정당화하는 것은 다르다.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에는 무책임이 숨어 있다. 문제는 그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교육과 노동의 현장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아이에게, 아무리 해도 오르지 않는 직장인에게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한다. 원래 세상은 그래. 그렇게 불공평함은 어느새 일상이 되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 질문하지 않게 된다. 노력 없는 사람은 비난하고 실패한 사람은 무시하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이 시대의 슬픈 구조다. 삶은 고통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붓다. 불교는 삶을 고통의 연속으로 본다. 그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며 집착은 존재가 허무함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잘 되지라는 비교는 고통을 키운다. 불공평함은 비교에서 비롯되고 비교는 분노와 체념을 낳는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필요한 건 세상을 바꾸려는 분노 이전에 자신을 지키는 평정이다. 현실의 불공평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삶의 존엄을 지키는 태도.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삶을 통과하는 자세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 누군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삶은 시험이 아니다. 평가가 아니라 경험이다. 어떤 사람은 산을 오른다. 어떤 사람은 물을 건넌다.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오래 기다릴 뿐이다. 세상의 불공평함은 우리가 다르게 살아간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니 굳이 누가 옳고 누가 잘났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길 위에서 어떻게 살아냈는가이다. 비교가 아니라 태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삶을 낭비하지 않는 방식이다. 우리는 종종 말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 또는 나는 왜 이런 삶밖에 못 살까? 그 말 속에는 세상 탓, 운 탓, 남 탓이 다 담겨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탓은 늘 빠진다. 나는 내 삶을 얼마나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기준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만든 성공의 척도에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다. 불공평한 세상에 태어났다면 더는 비교하지 마라. 이 말은 체념이 아니다. 비교가 아닌 자기 삶의 존엄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학연과 배경으로 승진을 거듭한다. 다른 한 사람은 실력과 성실함으로 버티지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후자는 늘 질문한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나 잘못은 그에게 없다. 구조가 문제이고 관행이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구조 안에서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법을 배운다. 그 단단함이야말로 진짜 승리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시작이다. 정의롭지 않은 구조, 불평등한 출발선, 뒤틀린 기준,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에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 자존이란 그 불공평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다. 세상은 결과로만 평가하지만 인생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결국 삶의 의미는 무엇을 이뤘는가보다 어떻게 견뎌냈는가에 있다.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도 단단하게 존재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고귀하다. 우리는 모두 공평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얼마나 공평하게 나 자신을 대하는지는 오직 나에게 달려있다. 3편. 재능과 환경, 노력의 비정한 삼각형.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의 재능이 있다. 문제는 그것이 사회가 원하는 재능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하워드 가드너. 이 말은 냉정하지만 사실이다.
누군가에게는 소리를 듣는 귀가, 누군가에게는 손끝의 섬세함이 타고난 재능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로지 특정한 능력만을 유용한 재능이라 부르고 나머지는 취미 혹은 쓸모없음으로 분류한다. 결국 타고난 재능이 있더라도 사회적 환경이 그것을 쓰게 해주지 않으면 그 재능은 스스로 사라진다. 우리는 종종 노력하면 못할 게 없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노력은 모든 조건을 이길 수 없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방향이다. 자신이 가진 것이 사회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술에 천부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자. 그가 빈곤한 환경에서 예술을 사치라 여기는 가족 아래 자란다면 그 재능은 뿌리내릴 기회를 갖기 어렵다. 반대로 평균적인 재능이지만 자원을 충분히 가진 이는 꾸준한 지원과 격려 속에서 실력을 쌓아갈 수 있다. 실력은 반복의 산물이고 재능은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나 환경은 그 둘의 출발선이다. 사람은 누구나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환경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책상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방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시끄러운 공장에서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밤에 꿈을 꿔야 한다. 누군가는 아침마다 유기농 도시락을 먹으며 공부하고, 누군가는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책을 읽는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결정적이다. 환경은 단순히 물리적인 조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심리적인 지지, 정서적 안정, 실패를 받아주는 사회적 분위기, 모두 포함된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넘어져도 다시 시도하고 또 어떤 아이는 처음부터 도전조차 못한다.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진다. 결국 노력보다 더 무서운 건 노력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다. 노력이란 단 한 번의 열정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반복이다. 재능이 방향을 제시한다면 노력은 그 길을 걷는 달이다. 하지만 다리가 놓이기 위해선 기반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가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때 그가 가진 기반을 함께 보아야 한다. 그가 실패해도 감싸줄 가족이 있었는지, 시간이 있었는지, 돈이 있었는지, 그를 지지해줄 누군가가 있었는지. 그 기반이 없다면 노력은 금세 탈진하고 만다. 내가 아는 한 청년이 있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글을 좋아했고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전공했다. 그러나 졸업 후 그는 글을 쓰는 대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루 10시간 일하고 집에 돌아와선 기진맥진한 채 잠들었다. 글을 쓸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주변은 그에게 말했다. 왜 글을 안 써? 하지만 그는 말했다. 글을 쓸 힘이 남지 않아. 이 말은 노력 부족이 아니다. 그는 단지 그 노력조차 지탱할 환경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성공은 재능과 환경, 노력의 교차점에서 탄생한다. 이 말은 완벽한 삼각형을 그린다. 단 하나가 결핍되면 삼각형은 기울어진다. 우리는 보통 노력이라는 변만 강조한다. 그러나 나머지 두 변, 즉 재능과 환경이 없으면 노력은 끝없는 소진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해, 내가 실패한 이유가 단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끝내 자기 탓을 멈추지 못한다. 그리고 자책은 무기력이라는 진창에 빠지게 만든다. 현대인은 자주 무력감을 호소한다.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그 사람이 닿아 있는 환경과 그 안에서 쓰이는 재능이 사회의 요구와 맞물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그저 삼각형의 균형이 어그러져 있을 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실패를 다른 방식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실패란 내가 부족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구조가 나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렇다고 환경을 탓하며 손 놓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자는 것이다. 왜 나는 안 될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조건 위에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절망은 분석이 되고 분석은 방향이 된다. 무너지지 않는 용기는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온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계속 달려야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멈출 때를 알고 방향을 재설정할 줄 안다. 자신의 재능이 어디에 닿는지, 환경은 어떤 벽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 냉철한 이해가 오히려 우리를 덜 지치게 만든다. 사편, 노력 중독.
희망이라는 이름의 착각. 희망은 때때로 고통을 연장시키는 가장 정교한 도구가 된다. 프리드리히 니체. 희망은 삶을 견디게도 하지만 때론 끝없이 견디게 만든다. 그 끝이 오지 않더라도 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을 조금만 더 참자, 곧 좋아질 거야 라는 말로 버텨왔는가. 노력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희망에 기대는 믿음이다. 그런데 그 희망이 거짓이었다면, 그 믿음이 착각이었다면, 문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엔 잘 될 거야. 이 문장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때론 위협이 된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지금 그만두는 건 실패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너진 자신보다 멈춘 자신을 더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애쓴다. 애쓰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애쓰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방향 없는 노력은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는 자신에 중독된다. 목표보다 노력 자체에 몰입해버린다. 자신이 힘들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더 애쓰면 해결된다고 믿는다. 마치 무너져가는 다리를 계속 걸으며 버티는 사람처럼 그 다리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진정한 용기는 멈춤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다. 우리는 흔히 도전과 인내를 칭찬한다. 하지만 인생에서 더 어려운 일은 포기다. 특히 그 포기가 부정이 아니라 인정일 경우 더더욱 그렇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만두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그 강박은 결국 자신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한 꿈을 줬던 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더 열심히 했다. 주변에서도 말했다. 그래도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우리가 다 알아.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번아웃에 빠졌다. 자존감은 바닥에 닿았고 건강마저 무너졌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희망이 아니라 희망에 대한 집착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 희망은 애초에 보장되지 않는다. 단지 가능성일 뿐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슬프지만 동시에 자유롭다.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맹목적으로 좇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보살피는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미래형 인간으로 살아간다. 곧 나중에 언젠가를 말하며 지금을 소비한다. 그러나 그렇게 흘려보낸 지금은 결국 쌓이지 않는다. 노력했지만 남은 게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지금을 놓친 사람들이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고는 집착에서 온다. 이 말은 희망에도 적용된다. 희망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구속하기 시작한다.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그 현실을 바꾸는 대신 더 애쓰는 것으로 책임을 돌린다. 그러다 보면 애쓴다는 이유만으로 위로받고 그 위로에 안주하며 계속 머물게 된다. 노력은 용기일 수 있지만 맹목적인 노력은 도피다. 우리는 실패를 마주하는 대신 노력으로 회피할 때가 있다. 노력은 그럴듯한 방어기제가 된다. 무언가 하고 있다는 위안,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 그러나 가만히 있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원하는가? 이 길은 내게 맞는가? 지금의 삶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 그 질문들은 멈춤 속에서만 나온다. 노력은 행동이지만 성장은 성찰이다. 단순히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해냈지만 너무 적게 들여다봤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는가? 그 노력이 나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갉아먹고 있는가? 그렇다면 언제 그만둘 것인가? 언제 멈출 것인가? 그것은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다.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멈춘다고 해서 실패는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마치 숨고르기와 같다. 숨을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결국 넘어진다. 인생도 그렇다. 멈추는 순간은 곧 다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일 수 있다. 희망은 행동의 연료가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진실을 가린다. 가장 위험한 희망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지금 다리가 부서지고 있는데도 건너면 멋진 풍경이 있을 거야라며 계속 나아가는 것. 그렇게 현실을 회피하는 희망은 결국 파멸을 부른다. 진짜 희망은 현실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멈췄을 때의 죄책감이 두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멈춤은 죄가 아니라 권리다.
그리고 그 권리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때가 있고 애쓴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다. 그 모든 순간에도 삶은 계속된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해도 좋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쉬어도 괜찮다. 5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택할 것인가? 삶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인생이다. 무라카미 하루키. 이 시리즈의 끝에서 결국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은 이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은 불공평하고 노력은 만능이 아니며 희망조차 착각일 수 있다. 그 모든 진실 앞에서 인간은 방향을 잃는다. 하지만 방향을 잃었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진짜 선택이 시작된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과를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왜 다시 일어서고 왜 또다시 살아가려 하는가? 삶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이기려고 살아간다. 더 많은 성취, 더 높은 자리, 더 빠른 속도. 그러나 삶은 경주가 아니다. 승패가 아니라 통과의 과정이다. 고통스럽더라도 끝까지 살아내는 일,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는 일, 그 모든 순간이 완주다. 실패한 사람은 패배자가 아니다. 끝까지 견딘 사람이 이긴 것이다. 왜냐하면 삶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로 남는다. 그리고 그 어떻게 속에는 모든 선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진짜 강함은 실패를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나온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나는 실패가 두렵지 않아.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실패를 피하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다. 진짜 두렵지 않다는 건 실패를 통해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다. 재설정의 기회이기도 하다. 중요한 건 실패가 아니라 실패 이후의 선택이다. 그 선택이 우리를 규정한다. 누군가는 실패 이후에도 다시 같은 길을 간다. 누군가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한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건 없다. 다만 그 선택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걸 스스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태도다. 의미 없는 노력이란 없다. 다만 방향 없는 노력은 나를 지치게 할 뿐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의 의미를 묻는다.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그 노력은 헛된 것이었는가? 아니다. 노력은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그러니 노력의 유효성은 결과가 아니라 나의 태도 안에 있다. 의미는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이는 것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스스로에게 떳떳하다면 그 노력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다. 사는 건 결국 나답게 버티는 일이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포기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돌파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정답이 없다. 우리는 매 순간 물음표 앞에 서고 어떤 날은 넘어지고 어떤 날은 일어난다. 중요한 건 그 모든 날들을 합쳐도 나는 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다. 나답게 버틴다는 건 남들과 똑같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위치에서 견디는 것이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에서 벗어나 내 안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단단한 사람이다. 결국 인생은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끝난다. 그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지는 내 선택이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세상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미련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요하게 웃는다. 그 차이는 크지 않은 삶의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다. 선택들, 포기들, 그리고 다시 시작한 용기들. 이 모든 것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그러니 지금 당장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아직 이뤄내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를 지켜냈는가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중에 어떤 결과보다 더 깊은 만족을 준다. 자신을 탓하지 마라. 세상을 원망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물어라. 나는 오늘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았는가?